안녕하세요. 촛불 시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이 너무 금방 말랐습니다. 엊그제 이렇게 뵀던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또 오늘 14차 소촛불 광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4차 소촛불 대행지 사회를 맡은 소촛불 행동 운영위원장 최순재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매고요. 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다 차례에 가신 우리 독립열사분들 생각이 나지 않나요? 촛불로 제2의 독립운동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그대로 일본에게 바치려고 하는지 도저히 생각까지 하기 싫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서선현을 생각하고 제2의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다짐의 마음,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잠시 일어나서 묵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저희는 다시 소속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본에게 굴욕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자가 일본에게 이렇게 굴욕적인 마음을 그리고 그런 협상을 하고 왔는지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키는 대한민국입니까? 독립열사분들에게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열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우리 독립열사분들이 이 조국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을 다시 촛불로 제2의 독립운동하겠다는 다짐에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바로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호로 14차 소촛불 대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듣고 세 번씩 같이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이 밀정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은 하늘나라 행적을 전면 공개하라! 자인의 불러들이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사대국 외교부장관 박진을 탄핵하라! 사대국 77년당 국힘당을 해체하라!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은 독도에서 손대라! 네. 그러면 기조 영상 좀 보시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국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호 한번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밀정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잠시 후에 시민 발언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발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잠시 후 저한테 모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첫 시작입니다. 첫 순서입니다. 여는 발언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소천포레동의 남기혁 공동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구운동에서 촛불 시민 남기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토요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면 가장 좋은 이 시간에 여기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과 그 일당을 타다로 온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가히 21세기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온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과 시간을 써가며 우리는 여기에 왔습니다. 나라 공동체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윤석열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력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 경제를 거덜내고 촛불을 든 시민들은 겁박하면서 일본과 미국에게 굽신대는 저 사대주의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촛불을 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대통령은 탄핵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일을 포기한 자입니다. 먼저 헌법의 의무를 보호한 영토 보전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또는 우리나라 일본이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과서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나라 영토라고 써놨는데 일본은 윤석열은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일본 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교과서 수정 또는 폐기하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꿀벌거든 벙어리입니다. 윤석열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윤석열의 국정은 대체 어디일까요? 둘째,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3월 29일 일본열은 윤석열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저들은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지 못해 안 받는 것일까요? 윤석열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윤석열의 국정은 대체 어디일까요? 셋째, 사법부 최종 시민 대법원 판결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윤석열은 일본의 사주도 없고 대사상도 없고 더구나 피해자 동의도 없는 치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한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에 대한 한국성입니다. 피해자를 돈만 바라는 사람들도 눅눅한 것입니다. 일본 외상은 강제동원 없었다고 만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그의 국정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내일 모레면 제주도 4.3대회입니다.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자는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제주도
분당 정부를 반대하고 통일민족화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가장 높은 제주도민의 정당한 항쟁 여부를 잔인하게 짓밟은 사건입니다. 이 정당한 항쟁을 짓밟고 도민의 3분의 1을 몰살한 정권이 바로 이승만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승만과 그 일당들은,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이승만을 추앙한다고 합니다. 친일파를 단죄하기커녕 등용했었고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정적으로나 고문하고 살인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고 헌법을 바꿔가며 자기 권력을 추구한 독재자입니다.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질러 국민에게 의해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부입니까? 이런 사람이 나라의 아버지입니까? 이승만은 국보과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돌아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식민지의 수사와 잔재 때문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87년 민주화운동도 이것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에 촛불혁명으로 간제의 기회가 왔지만 그것을 놓쳐버렸고 곧바로 반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투투 열풍과 함께 시작된 이 반혁명의 주체는 검찰과 언론과 법원입니다. 모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죠.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아닙니다. 이들의 특징은 생명 멸시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이태원 참사에서 이것을 유감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철저한 사익추구입니다.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과 패거리들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매판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이익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굴림합니다.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한국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놈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외국이 아니요 나라에 큰 힘이 생긴 것이다. 외국이 강해지면 거기는 식민지로 걱정하는 그만이므로 그들에게는 전쟁에 지는 것도 걱정이 되지 않고 나라 주권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 아니었다. 그놈들에게는 누가 올바르고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 자신의 세력을 빼앗을까봐 그것만 걱정이었다. 한성석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하나를 몰아내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해방 이후 격정이 쌓여왔던 식민지와 독재의 단죄, 우리 사회 공동체를 옥죄고 남과 북의 평화와 협력과 번영을 극구 반대해왔던 세력들을 몰아내고 마침내 새로운 나라, 우리 모두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시죠? 정말 그러시죠? 반드시 승리해서 윤석열과 그 일당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윤석열과 그 일당을 몰아내자! 일본 군국주의를 위해 일하는 윤석열과 그 일당을 타도하자!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속 시원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언하시면서 또 이번 주에 있었던 또 주요 내용들도 이렇게 얘기를 발언 속에서 녹여주신 것 같은데요. 잠시 이번 주 아까 뭐 중복될 수는 있지만 우리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질까 합니다. 여기 보시지만 윤석열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했다라는 일본 도동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일본에서 수산물 수입 금지 프로그램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러면서 멍게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다음엔 산케이 신문에선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하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결코 국내로 들어올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사실상 이걸
WTO에서 제소하거나 이럴 경우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엔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라는 자가 지금 가서 일본에게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왔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말 가서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도저히 저는 차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잠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 유출도 안 됐다고 말해서 야당에서까지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진위가 잘못 전달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폭발이 아니고 방사능 유출이 없었단 문제의 대목은 4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발언은 지난달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이 원전사고 후쿠시마는 이제 저거는 지진과 해일이라는 거예요. 방사선을 외부에 출시해서 사람이 다치지만 예. 이게 바로 지난 2021년에 있었던 통장 검찰총장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아니라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 사고는 지진과 해일에 의한 사고랍니다. 그것에 의해서 원전이 사고가 났고 방사능이 유출이 된 게 현실 아닙니까? 네. 그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결국엔 지금 저러한 사고와 생각이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한일 문제에서 결국 나타나는 대응에서 결국 나타나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 결국엔 지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한 달 안 남았습니다. 빠르면 올 한 6월 정도부터 방출될 예정이라고 이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어민들의 지금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대책도 지금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부입니다. 맞습니까? 깝깝하죠. 다음 한번 보시죠. 예, 아까 발언에서 우리 대표님도 발언하셨지만 2024년 일본 초등 교과서 심사가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다들 이제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번에 3월 1일 기념사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협보를 발표했었죠. 예, 그동안 징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창가로 자발적 창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거로 다시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다음이 그리고 일본의 보유 영토 그리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거기에 기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정말 우리의 영토 영해까지도 빼앗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Every company capable of producing leading-edge chips will have a significant R&D and high-volume manufacturing presence in our country. 저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KBS에서 이제 방송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그 반도체 소식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미국이 원해서 저희가 지금 삼성과 SK가 거기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데 조건을 걸었죠, 미국이. 그러면서 최근에 또 조건을 더 큰 걸 걸었습니다. 주요 기업의 정보를 엑셀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라고. 여러 가지 영업 비밀 및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사출 비용,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고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영업 비밀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라고 한 겁니다, 미국이.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은 반도체 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걸 모든 것을 미국이 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유통과 모든 생산과 모든 것을. 그래서 저희 나라에게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과 SK에서 지금 고민이 깊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잠깐 한 분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그냥 앞에 계시니까 저희 국내 수출 전체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얼마예요? 한 30%? 예, 30%까지는 아니고 19%라고 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수출 전체 수출 규모에서 19%면 어마어마한 거죠. 반도체 하나만으로. 예, 이거를 홀라당 베껴 먹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인데 그거를 넙죽 다 바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런 매국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영업사원 1호 사원이 되겠다고요? 나라를 파는데 1호 사원이 아닙니까? 예, 나라를 파는데 1호 사원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것도 2주에 이번 주간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매주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고,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윤석열과 그 정부 일당들입니다. 이러니 저희가 이렇게 촛불을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음에도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전해볼까 하는데, 전할 때마다 이런 것을 계속 뉴스를 찾아볼 때마다 너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외치면서 다음 순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4대 매국 매국정당 국힘당을 해체하라! 대통령이 밀정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은 독도에서 손 떼라! 네, 아까 이것도 좀 중복되긴 하는데요. 아까 발언에서 이승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관련된 그 영상 논평이 있는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난데없는 이승만 떠받들기, 윤석열 정권의 역사 날조와 헌법 위반, 윤석열 정권의 역사 날조가 식민지 근대화론에 이어 근현대사 왜곡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중근 장군 순국 113주년인 3월 26일 이승만 출생 148주년을 기념한답시고 떠들썩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요, 공적의 재조명이요, 한미동맹의 선구자요 하면서 지켜올리기 바빴습니다. 이른바 4.19 세대 출신 원로라는 자들이 통합의 참배니 뭐니 하면서 이승만 묘소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반민족 친일 매국 세력 청산을 가로막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 쫓겨난 자를 떠받드는 천하의 해괴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민주화 투쟁입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승만 독재를 불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4.19 혁명은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주 이념으로 아로새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만 떠받들기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건국 대통령이라는 주장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인하는 역사 날조요,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국가보훈처를 비롯해 외교부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이승만 미화 책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독재의 후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과 같습니다. 이승만은 독립투쟁을 했다고 자신을 홍보하고 권력을 잡았지만 그 실상은 끔찍합니다. 이승만은 국민이
본인이 피땀으로 모은 독립자금으로 호의호식했고 독립보다는 미국의 위임 통치를 청원하는 식으로 자발적 예속을 자청한 자입니다. 그러다가 임시정부 시절 최초로 탄핵당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자신의 집권을 위해 나라의 자주적 토대를 철저하게 허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일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들이 다시 기어나와 이 나라의 특권 세력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친일 매국 세력의 뿌리를 그대로 보존해 자신의 수하로 거느렸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친일 세력을 권력 기반으로 삼아 김구 선생 암살 등 정적 제거에 못된 정치적 악습을 남겼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 경찰 같은 국가 권력 기관을 사유화하는 등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깡패까지 동원해서 국민을 못살게 군 정치적 폭의 원조 두목입니다. 4.3 제주 학살,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양민 학살, 그리고 조봉암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 지도자들을 빨갱이로 몰아죽인 범죄자입니다. 결국 민중의 치열한 저항으로 추방당한 반민족적, 반민주적 권력자이자 부패하고 타락한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승만 때문에 우리 민족은 너무나 오래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에 남긴 악행과 그 영향으로 본다면 우리 민족 사이에 두고두고 비난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 인물을 떠받드는 윤석열 일당들의 행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승만의 악행을 계승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친일 매국 행각도 이승만을 국보로 떠받드는 자들이 이 나라를 움켜쥐고 있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윤석열과 그 일당을 몰아내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사회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친일 매국 세력이 다시는 머리를 들고 애국자 행세를 하지 못하게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몰아내는 일이 그 시작입니다. 2023년 3월 27일 촛불 행동. 예, 최근 그 이승만 관련된 현수막 많이 보셨나요? 예, 뭐 정당에서 많이 걸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입니까? 예, 이런 자를 기르기 위한 추모관이었나요? 정확하게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건립하겠다부터 해서 지금 추모 열기에 아주 빠져 있습니다. 여당을 비롯한 이 보수 정당인들이요. 다시 한번 이승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오늘 계기를 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희는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독재자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희는 역사 속에서 그것들을 계속 우리 후대들에게도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발언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발언인데요. 경기 인천대학 진보연합 이천들 대학생을 모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앞선 영상에서 뭐 이승만이 막 건국의 아버지 이러면서 되게 띄워주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 보면 되게 화나지 않나요, 여러분? 그 분노의 마음 담아서 구호 한번 외치면서 발언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사이고 일삼는 윤석열 일당을 몰아내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인천 대학생 진보연합에서 활동 중인 한신대 재학 중인 이찬슬이라고 합니다. 곧 있으면은 4월 3일 제주 4.3 항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주 4.3 항쟁은 광복을 맞은 후 남한만의 단독선거라는 이승만 일당과 미국의 야욕을 막기 위해서 제주도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항쟁이었습니다. 분단을 막기 위해서 싸웠던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항쟁이고 역사입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가, 그리고 분단과 대결이 아닌 평화통일이 민심인 우리 민족에게 이승만과 미국의 학살은 아픈 역사이며, 그에 맞서 싸웠던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4.3 항쟁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놈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최근에 좀 유명한 놈인데요, 바로 국힘당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이 태영호는 탈북자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4.3 항쟁을 북한의 지령이라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희생자, 유족회 등 각계에서 거센 항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죄는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사과를 할 사람은 오히려 북한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한쟁과 역사를 폄훼하고 욕보이며 북한의 소행을 주장하며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특히나 그것이 정치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이 태영호가 어떤 놈인지 혹시 다들 알고 계신가요? 한국에 오기 전에 이 사람은 북한 사람으로서 영국에서 북한 공사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이 북한 공사로 재직했을 때 국가기밀 누설, 국가자금 횡령, 거기에 심지어 미성년자 강간이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망명한, 적당한 표현을 생각해보면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이런 인간 쓰레기가 한국에서 정치인을 한다는 것도, 그리고 사사망쟁을 모욕하는 것도 너무나 말이 안 되고 화가 난다 생각합니다. 이 국회의원 태영호, 아니 인간 쓰레기 태영호의 만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지금 민심에 따라서 반드시 사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 쓰레기에게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역사를 왜곡하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이 국힘당과 윤석열 일당들 모조리 해체하고 퇴진시켜야 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고 폄훼하며 모욕하는 놈들, 그리고 평화와 통일이 아닌 전쟁과 분단을 조장하는 놈들을 가만두는 것은 우리 민족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며, 민심은 이들을 끌어내리고 처벌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 대학생들도 이 윤석열 일당들 국힘당 모조리 사퇴하고 처벌하고 다 끌어내릴 때까지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 쓰레기 태영호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역사 왜곡 일없는 윤석열 일당 끌어내리자! 네, 감사합니다. 예. 태영호가 어디에 그 국회의원인지 아시죠? 예, 강남입니다. 어떻게 잘 보였으면 강남 가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까요? 네. 다음 발언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원 4.16 연대에서 집행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유지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촛불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딸을 기르고 있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올해 세월호 참사 9주기가 되는 해가 마침 저희 딸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던 단원고 아이들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저희 수원 지역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약속하는 다짐의 기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되는 동맹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정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4월 23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우리 대직년 학생들과 수원 4.16 연대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민 안전사회를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수원 4.16 연대는 세월호 참사를 희생자를 추모하지만, 그리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을 규명하지만,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학생들에게 같이 연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달려갔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일본 수산물, 일본 자국민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산 수산물이 38,000톤이 수입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원전 참사가 일어난 후쿠시마가 아니라 홋카이도 지역에 있는 수산물이라고 합니다. 이것마저도 이제는 후쿠시마 해산물도 저희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진한 소금입니다. 2021년 후쿠시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고 난 다음부터 20kg 한 포대가 15,000원 하던 게 25,000원까지 60% 인상을 했답니다. 올해는 특히 여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할 것 같죠? 그러니까 사재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얼마나 걱정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에 그리고 한미 양국은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끝났죠. 그리고 지금은 쌍용훈련이라고 상륙훈련을 중심으로 다른 훈련과 참수훈련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이 휴전선 위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연합훈련을, 항공모함을 동원하고 핵 비행기를 동원하고 저희 국민들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부 어떻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1년 전에 대규모 군사훈련이 일어났습니다. 군사훈련을 통해서 전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한미일 삼각동맹 목전에 온 것 같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핵심은 전쟁동맹입니다. 북한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청춘, 우리의 아들, 우리의 군인이 총알바지로 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내야 됩니까? 제 목에 다 자주독립 단직이 메고 계시잖아요. 예, 국민들이 4대 매국을 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나라 망합니다. 망하기 전에 윤석열은 반드시 끌어내야 됩니다.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손4.1년 대회기 올해 준비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기억하지 않으면 되풀이 됩니다.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2022년 서울 신림동에 수해가 났을 때 8월 9일날 수해 현장을 갔던 윤석열입니다. 한 가족 세 식구가 돌아가셨죠. 그때 윤석열이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왜 피하지 못했습니까? 못했을까요? 이태원 참사 현장입니다. 여기 가서는 더 막말했죠.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슬퍼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기본 모습 아닙니까? 늦은 탕 압사가 많았겠죠? 난 진짜 국민이 죽었는데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자기 식구가 죽었으면 그 현장 가서 그런 얘기 할까요?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자격 없습니다.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답은 있습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의 159명의 억울한 지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윤석열 퇴진이 저는 추모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나올 수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저 뒤에 보면 저
표지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저기 보시면 2020년 4월 1일이라고 돼 있죠. 수원 지역에 세월호 참사 조례를 만들고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표지석을 조곳에 만들었습니다. 저 장소는 생명평화안전공원이 조성되는 안산으로 가는 버스 정거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의 304명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우리 국민의 다짐. 예, 그래서 저희 수원 4.1연대 수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다음 주 토요일 이 자리에서 촛불 시민들과 같이 문화제를 하려고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우리 촛불 시민들이 장소를 흔쾌히 빌려주신 거 아십니다. 저희들도 감사히 느끼고 수원 쪽에서 노래 잘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학생들도 하고 촛불 가수 백자 아시죠? 예, 백자도 같이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번 촛불 시민들과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 자리 광장 한번 꽉 채울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다음 주 4월 8일 날 이 광장을 한번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수원 촛불행동 여러분들 손에 손잡고 다음 주에 한번 이 광장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태진이 추모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한번 안내를 드렸지만 다음 주 4월 8일은 윤석열 태진 김건희 특검 수원촛불 대행진은 한 주 쉬어갑니다. 한 주 쉬어가는 대신 지금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준비하는 4.16 연대와 시민사회단체가 준비하는 그 수원시민문화제와 함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하신 분들 서울촛불 이제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소중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한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한 다음 주 수원시민문화제에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잠깐 광고인데요. 잠시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예, 매주 이제 수원 촛불을 이제 집행을 하는 가운데서 재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잘 이끌어 왔고요. 여기 저기 보이는데 저 옆에 보면 그 배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퀴가 달린 인산철 배터리를 하는데 저희가 매번 그 발전기를 임대해서 쓰다가 너무 탈이 나다 보니까 결국에 배터리를 구매했습니다. 예, 여러분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 스크린도 영상막도 저희가 사용하다가 강풍에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사다가 지난주에 아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원해 주셨던 그 후원금으로 또 이 영상막 스크린도 샀습니다. 예. 여러분의 후원금이 없으면 이렇게 원활하게 수원 촛불 우리 집회를 진행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후원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막 강제하진 않습니다.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가능하신 내에서 후원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뒤에 후원함이 있으니까 후원함을 통해서 함께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셨겠죠? 네, 예. 네. 왜 안 넘어가시나요? 시민 발언 시간입니다. 네, 오늘 계속 분통 터시고 하고 싶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좀 자리에 모셔보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분 계신데요. 혹시 더 있으시면 뭐 짧게라도 좋습니다. 나오셔서 정말 이 속에 묵혀놨던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여기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시민입니다. 제가 하고 몇 분이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기 뒤에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IMF 때 가장이 직장을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은 집에서 말을 못하고 매일 회사를 간다고 말했는데 좀 전화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일까 봤더니 낚시를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낚시를 하고 카드 대출을 받아가지고 월급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월급을 가져올 수가 없게 되고 그때 저는 신문을 돌렸습니다. 가장이 돈을 벌어오지 못하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집을 내놓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으로 마련한 집에 일주일 한 5달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좀 10년 정도 안 친구, 내가 중소기업을 경영하거든요. 남편은 항상 밖으로 외국으로 가서 수주 따려고 하는데 항상 그 부잣집 마나님처럼 보였던 그 친구가 자기네 회사 직원들한테 월급을 반씩 나눠서 준다는 말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한 달치를 못 주고 15일마다 준다고 해요. 갑자기. 근데 왜 그렇게 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직원들이 다 논대요. 회사 와서. 근데 굉장히 한 30년 일했어요. 경기도 내에서 중소기업을 하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15일마다 월급을 잘라서 준다고 해요. 근데 오늘도 자기 남편이 출장을 외국으로 갔다고. 근데 정말 할 말이 없어. 무서웠어요. 그 옛날에 제가 겪었던 그 일을 이제 겪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무진장 많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출을 가장 많이 했던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는데 가장 적자가 많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예를 들어서 당에서 야, 한국에 수입하지 마, 그렇게 하면 그게 거의 뭐 명령하다시피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회사 대표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 가장들은 또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몇 개월을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 통장에 몇 개월의 잔고가 있을까요? 집을 팔아서 이사 갈 수 있어요? 집이 안 팔려요. 은행 이자 빼고 나면 얼마가 남죠? 많이 안 남아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어요. 자식도 취직이 잘 안 되는데 대기업이 장사가 안 되니까 애들을 취업을 안 시켜요. 그 애가 졸업을 안 해요. 못 해요. 계속 졸업을 연장해요. 그럼 이제 어떡할 거예요 싶어요. 제 친구를 보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무서워요, 저는. 아니, 왜 대통령은 자존심 좀 내려놓으면 안 되나? 왜 우리 대신에 뽑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왜 아무것도 안 할까? 왜 우리한테 다 이렇게 넘기는 걸까? 왜 우리한테 요금 올리고 왜 우리한테
우리한테 뭘 자꾸 내라고 하지? 왜 그렇게 하는 걸까? 왜? 뭐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가? 그 속이 터져서 죽어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 이게 들고 나와서 여기 와서 윤석열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는 분들이 정말 자꾸 미워지려고 그래요. 안 미워하려고 그러는데 오염수 보면서 신경질 나 죽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집에 오늘 아침에 내가 밥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 이제 김치는 어떻게 먹을 건가 뭐 엄청나게 걱정이 되고 있어요. 김치는 어디서 사 먹어요? 중국산 사 먹어요? 에? 중국산 싫어가지고 집에서 담궈 먹는 사람들이 이제는 오염수 때문에 배추가 어떻게 절여졌을까 의심하고 젓갈이 어디에서 왔을까 무서워서 이제 중국산 사 먹어요? 아니 간장, 고추장, 된장은 다 뭘로 담그죠? 젓갈로 담그지 않나요? 아니 어묵은 생선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쪽 떡볶이집, 어묵집 다 문 닫아야 돼. 누가 먹어요 그거를 무서워서. 근데 또 국민이 욕하는 국민들도 계세요. 왜 당장 안 나타나니까? 저는 솔직히 체르노빌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하는데 방사능 무서워서 그런 모습 보면 밥을 못 먹을까봐 솔직히 못 보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입맛이 뚝 떨어져서 음식을 먹기 싫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내가 이민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민 못 가요. 이 나이에 어떻게 이민 가요? 돈이 있어야 가죠. 영어를 못해서 못 가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40년 정도 살면 아마 죽을 거예요. 근데 내 아이는 앞으로 한 80년은 살아야 되잖아, 그죠? 맞아요. 저는 40년 동안 이 오염수 방류된 거 먹고 난 다음에 병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금방 안 나타나면. 근데 내 아이는 나타날 수 있어요. 내 아이가 건강하지 않게 살아가는 게 싫어요. 설사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그래서 솔직히 무관심해 보이는 국민들이 미워요. 근데 그분들을 얼마나 제가 믿겠어요. 쟤는 뭐냐, 저 나와서 국회의원이 아니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쟤는 뭐야, 저 공산당 갖고 빨갱이 같은 미친 여자 같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제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사능 오염수, 저는 마루타가 아니에요. 먹고 테스트용이 아니라고요. 제가 먹고 10년, 20년 동안 병 걸려갖고 세계가 저를 상대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의학 자료를 모으는 게 싫다니까요. 왜 우리가 그런 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에? 세계 오염수 된 거 먹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가 그 실험 대상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사 대상자 되는 거 아닙니까? DNA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결과 보고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싫어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실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싫고요. 제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내 아이가 병 걸려서 아파하는 거 듣기 싫고요.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습니다. 이게 최소한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발 더 망가지기 전에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추우나 더우나 나와주신 우리 여기 있는 수원시민 감사하고요. 정말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TV 보는 국민들이나 지나가시는 분이나 그냥 집에서 앙케이트 조사하신 거 정말 중요해요. 50% 60% 넘은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주세요. 제발 좀 나와서 2번이라도 나오고 1번이라도 나오고 해서 제발 좀 빨리 해결될 수 있게 서로 힘을 합쳐줘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발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외치겠습니다. 힘내서 우리는 빠지지 말고 우리가 희망입니다. 자,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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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원래 짧게 하신다고 했는데 분노가 치밀어져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이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예, 한 분만 더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촛불 시민 여러분, 나라가 정말 위험합니다. 그냥 위험한 게 아니고 망할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4년이나 걸렸습니다. 이거 지금 그때도 1년 만에 하려고 했는데 4년이 걸렸어요. 저 4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거를 보면 여기 있는 분이 주중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열심히 하는 거 아까 뭐 이미 촛불에서 다 준비를 해서 이 영상을 보고 일반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전하면 되죠. 그렇지만 저는 짤막하게 한번 제 방식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가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건 정말 참혹한 것입니다. 역사가 되풀이될 때 바로 잡지 못하면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면서 설명한 것이 되풀이되게 만드는 것은 자기가 토한 것을 자기가 주워먹는 것이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걸 우리 시민이 그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었죠. 지금 나라 팔아먹으려고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역사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 되돌아온 걸 우리가 바로잡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또 식민지 이상의 굴욕을 당하고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그 참혹함을 우리는 맛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원래 되풀이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아까 세월호도 나왔지만 세월호 때는 박근혜가 탄핵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세월호로 학생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많은 학생 300여 명을 죽였습니다. 바다에 빠져 수장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냥 슬퍼하다가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미제 사건이 저 독재 정권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4.3도 그렇고 천안함도 그렇고 그리고 이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 때 그날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29일 저도 그때 용산에 갔었습니다. 그때 이미 윤석열 정권은 그때 퇴진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국민이 박수를 쳐주었을 것입니다. 멋있다고. 그런데 그때 퇴진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날 원래 60만 명이 서울에 모였었습니다. 그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시위 끝나고 바로 30분도 안 돼서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도 미제 사건입니다. 이것을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다 저 부정 정권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을 또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똑똑해져야 되고 시민과 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10월 29일 날 탄핵해라 그럴 때 이태원 참사를 만들었고 또 지금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또 무슨 짓을 할 것입니까? 지금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시선을 돌리기는 하지만 결국은 헌법 위반이고 거짓말 정권이고 사기 정권이고 탄핵의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이 탄핵의 사유를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한테 조금 친절하게 우리가 같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구호에 치고 물러가겠습니다. 매국노 하면 이완용 먼저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보시죠. 매국노 이완용. 한 번 더. 매국노 이완용. 이제 그 다음에 누구게요? 윤석열. 좋습니다. 매국노 윤석열. 탄핵이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공원,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 문제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 예시, 자주 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시선을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이라 하면 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한나라의 주권을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 일본에게 그대로 무릎 꿇고 거의 갖다 바치듯이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일본 강제동원, 우리 희생자분들을 위한 겁니까? 우리의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 맞습니까? 아니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발언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나라다운 나라 만들려면 진정으로 주권에 있는 당당한 나라 만들려면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바로 저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가슴이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촛불을 들러 이 광장으로 나올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결국 촛불, 그리고 우리 촛불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침몰하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울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도는 우리 땅, 같이 불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무겁지만 흥겹게 힘껏 흔들면서 같이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독도 보셨나요? 예, 우리의 아름다운 독도를 꼭 우리가 꼭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호 한번 외치면서 행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 대통령이 밀정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은 한일회담 행적을 전면 공개하라. 자위대 불러들이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전쟁을 부르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4대 미국 외교부 장관 박진을 탄핵하라. 4대 미국 친일정당 국힘당을 해체하라.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은 독도에서 손떼라. 예, 수고하셨고 행진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뒤로 돌아주시고요.